행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수TV 시사 브리핑 썰 직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완성과 충청권 상생 발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행정서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수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실 홍석하 행정수도 시민연대 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건설 예산으로 22조 5천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 건설 예산과 지금 집행의 규모 그리고 효용성은 어떠한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그 건설 예산 22.5조 중에 국비가 이제 8.5조예요. 예. 근데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51조에 이게 2003년도에 국가예산 지출 상한액으로 아주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수정안 때문에 이게 한 5년 정도 지연됐고 사실 정부가 이게 흔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물가 인상도 많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거의 뭐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물가 인상을 좀 반영해서 이 고정 금액들을 좀 변동할 수 있게끔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풀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당초에는 이 건설 예산 중에 우리 아이들 학교 짓는 거 네. 이거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민간 투자 방식으로 됐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다시 건설 예산에서 사용이 좀 가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그 물가와 2021년 물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 불변 가액 기준으로 그것을 명시를 해놨는데요. 중요하게는 세종시에서는 최평석 의원께서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지금은 LH연구원 원장으로 가 계신 그 황희연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 김상범 교수께서도 이 실질적인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불변 가액을 가변 가액으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한 좀 제안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예,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예산이라는 게 이제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지금 2021년부터 예. 30년까지는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가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건설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한지 또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정부에서 못 쓴 돈 다시 달라고 반납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좀 있어요. 2006년도에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을 만들면서 주변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강역도시 계획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강역도시 계획이 이제 사문화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행정 수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이제 반토막 나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종적을 모르게 없어진 거예요. 예. 그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도시이고 뭐 주변에 충남, 대전, 충북 이렇게 해서 기능을 분담을 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기능을 분담은 하기 위해서 핵심 성장 동력을 그 지역마다 안치고 그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성장시키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되면서 뭐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예, 광역도시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충청권에서는 사실은 행정수도가 세종시에 건설되면 충청권도 기대하는 게 있을 거고 영남권도 기대하는 게 있고 호남권도 기대하는 게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과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때 강역도시 계획이 실행이 되었다면 요즘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메가시티 전략이 지금 그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것을 실행을 했다면 우리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리 충청권에서 메가시티 전략을 이미 선제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 4개 시도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행정주시 복합도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그 강역도시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특히 국토부 차원에서는 요 그 적용 대상 그 범위를 놓고서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에 의하면 충북과 충남의 일부 시군을 제외한 모든 그 권역을 다 포괄하는 쪽으로
강력도시 계획이 재수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과 올해가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도 올 수 없는 요즘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올해는 그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수도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작년과 이제는 좀 한 발 더 훨씬 가까웠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최초의 행정수도가 설치할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제기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는 과연 그 국비를 투여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500만 충청권 신수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이 광역도시 계획이 올해 인전 그 상반기까지 4개 시도 연구원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올 텐데요. 서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재추진하게 된 그 탄력은 결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 제2시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가 오게 되면서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KBS에서는 본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MBC, KBS 등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현실화되면 행정수도 완성은 정말 현실로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달라진 상황을 좀 보자면 사실은 정부 부처가 이제 이전하는 것과 이전하지 않는 것, 국방이라든가 외교 이런 거는 당연히 서울에 남는 걸로 봤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종시가 애초에 세계적인 명품 도시였거든요. 세계적인. 그러면 사실은 외교부가 내려오고 주한 대사관들이 다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 지역적으로 보면 지방법원 설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좀 하는데, 국회 세종의사당이 현실화되면 지금 언론사들이 MOU 체결하고 서로 오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가져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현실화되면 언론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관, 이익단체, NGO,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가기 위한 대사관이나 또 외국과 관련된 기관들도 오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행정수도인 워싱턴 DC와 버금가는 그런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저희들이 갖게 된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상생 발전과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메가시티가 이제 전국적으로 건물 터지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 이게 균형 발전의 요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현재 그 지방의 삶으로서는 지방의 재정으로 봐서는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절박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이 지방 연합이든 또는 그보다는 더 화학적 결합이든 사실은 뭔가 산업 부분들을 재편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갖게끔 하는 근본적인 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건설 예산 얘기를 했는데 물가 인상 한번 반영해서 좀 다시 한번 책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남는다고 하면 당초에도 이게 광역도시계획까지 만들어서 충청권이 상생발전하면서 500만 충청권 신수도를 만들자고 했다고 하면 그 건설 예산 이미 지금 주어진 거 가지고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해서 오히려 충청권의 이 메가시티, 메가리전을 건설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적절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수도권의 버금간, 수도권을 대항하는 그 행정수도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의 내용이 삭제된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17개 광역시도 혹은 220개 기초단체로 나눠져 있는 이런 그 지방정부의 그 정부 형태, 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방을 한 거고요. 만약 그러하다면 충청권 내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선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아마도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그냥 얘기하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행정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버금가는 대항하는 신행정수권을 형성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자. 그러한 제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민 의원이 사실은 이제 행정수도 세종의 뭐 사실 막대한 지원자이자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좀 남달라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편파인데 뭐 최근에 보면 충청 그 자치도 특별법 법안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까지 하고 또 이 충청권의 그 장관까지 충청권 장관까지 하는 좀 더 좀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충청권에서는 그동안 행정수도에 대한 고민들이 컸지, 일단 충청권의 광역연합이라든가 하는 이런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들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세종시가 중심이 돼서 충청권이 오히려 신수도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게 메가시티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충청권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의견, 그 다음에 좀 김종민 의원처럼 뭔가 또 구체적인 어떤 그 문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 구상하는 행정수도에 대한 그 미래와 연계해가지고 충청권의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기대감들이 좀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세종의 신도시가 50만 도시로 2030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읍면 지역까지 합치면 약 70만 또는 80만이 될 겁니다. 근데 이 70만과 80만의 규모로 세종시의 건설 취지인 수도권 가밀 해소나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에는 실질적인 한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충청권이 광역연합이든 아니면 행정통합이든 간에 하나의 행정수도권을 형성을 해야지만 약 560만이 될 겁니다. 560만의 거대 도시권을 형성해야지만 수도권 가밀해서나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도 우리 세종시에서는 적극적인 고민과 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도 나팔수, 행정수도 편파방송, 행수TV 시사 브리핑, 썰 직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수야! 세종 가자!